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충북 유아특수 임용 최종 합격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합격수기 영상을 찍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저 그냥 저만의 경험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합격수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첫 번째로 "나만의 루틴을 찾아라."라고 자기 자신만의 공부 방식과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지스쿨 서진 선생님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만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과목별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네 번째는 멘탈 관리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차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만의 루틴을 이야기할 건데, 듣기 전에 이것은 저의 루틴이지 따라 해 보셔라도 아니고, 듣다가 그냥 '괜찮네.' 싶은 것만 쏙쏙 뽑아서 들으시는 분들께서 활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상 시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정말 게으르고 잠이 너무 많아서 다른 노량진에 임용을 준비하거나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과는 좀 다르게 좀 늦게 일어났어요. 네, 좀 늦게 일어났고 '일찍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긴 했지만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눈이 떠지는 대로 이렇게 일어나려고 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눈이 떠지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루틴대로 되다 보니까 11시 이전에는 방에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상 시간은 자기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계획인데, 저는 항상 뭔가 계획을 하는 걸 좋아하고 글로 써 내려가는 걸 좋아해서 그 전날에 다음날의 계획을 미리 세워 놓고 '오늘은 이 정도의 공부를 해 봐야겠다.' 이렇게 써 놓고 그다음 날 이걸 하나하나 하면서 체크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미션을 하나 클리어했다. 뭐 두 개를 클리어했다.' 뭐 이렇게 정말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써 놓고 체크를 하면서 동기부여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계획을 굳이 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꾸준히 매일매일 계획을 하기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부의 방향이 흔들리는 것 같다.' 아니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무조건 다이어리를 펼쳐서 그날의 계획을 세우거나 일 주일의 공부 계획을 한번 돌아보면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세 번째는 서브노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서브노트는 사실 진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워낙 막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거를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브노트를 만들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그냥 특공에 있는 누군가 올려주신 그런 자료들을 활용을 하면서 저만의 또 제가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공부를 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서브노트는 별로 저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때. 딱히 활용을 하지 않았고, 네 번째는 이제 살짝 마인드에 관한 건데, '남들과 다른 건 틀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들 때가 있어요. 가끔 남들이 공부하는 그런 패턴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게 잘 안 되지?' 하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공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또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나만의 공부 루틴이 있는 거고 나만의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를 꼭 인지하시고 그냥 나의 그 기준으로 남들의 생활 패턴에 맞출 필요가 절대,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건 당연하고 저만의
나만의 그런 기틀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1 년을 달려야 되니까 차근차근 한다면 합격까지는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것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임용을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뭐 두 번째인 선생님들도 많겠지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잠깐 임용에 발을 들였다가 이번 연도 거를 제대로 준비하게 된 케이스라 모르는 것이 사실 너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모르지? 이 몰라도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서진쌤이 항상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틀리는 게 오히려 지금 나중에 가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모르는 게 오히려 좋다. 다들 모르고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다 그렇다는 거를 알고 너무 막 불안해하거나 '아 못 붙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루틴에 대한 임용에 대한 마음가짐인데요. 저는 그냥 눈을 뜨면 스터디 카페를 가서 공부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시험에서 떨어질 이유는 없다고 항상 마인드셋을 했습니다. 그냥 이 시험은 어차피 붙을 시험이고 이 시험은 그냥 뭔가 '나한테는 쉽게 다가올 거다. 그냥 지금 꾸준히만 한다면 그냥 그 자리는 내 거다.'라고 항상 눈 뜨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주변 사람들한테도 "임용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질문을 안 받았어요. 그냥 퇴퇴퇴 하라고 하고 아예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저는 '나는 떨어질 이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 붙는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원동력을 주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가 그래서 이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지스쿨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서진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스쿨을 선택을 하였고요. 너무나 그 학교에 다닐 때부터 서진 선생님이 특수에서는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제 주변에 합격하신 모든 분들 다 특수는 무조건 서진 선생님을 수강하였기 때문에 저도 바로 고민도 없이 거의 2년 동안 서진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이유는 커리큘럼의 구성이 너무 깔끔했고 또 일반 유아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 특화계 커리큘럼 구성 체계에 맞춰서 1 년의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또한 매년 보는 거지만 매년 볼 때마다 이렇게 레벨업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도 참 다른 교재에 비해서 이런 읽기도 좋고 너무 상세하게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다른 교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저는 깔끔한 구성이 서진쌤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리고 서진쌤 목소리가 좋아 가지고 네. 명확하게 전달력을 주시는 그 또랑또랑하신 그 목소리가 강의를 들을 때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준상은 수진 선생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에 귀에도 잘 들어오고 머리에도 그 잔향처럼 기억이 오래 남아서 서진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진 선생님이 정말 밝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 놨듯이 항상 따뜻한 말씀을 수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별 뿌리듯이 뿌려 주셨는데 저는 그 점도 너무 좋았고 다들 열심히 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따뜻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긴 임용을 서진 선생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응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스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 남았죠. 저는 사실 공부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공부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놀고 싶고 저는 이제 충북에 살다가 이 시험을 준비하고자 노량진으로 넘어온 케이스여서 1 년을 정말 노량진에서 썩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있었거든요. 친구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눈 뜨면 스터디 카페를 가는 그런 생활 패턴을 만들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진짜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특수교육학을 이제 서신 선생님 커리를 토대로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서, 자폐, 문행, 지체, 지적, 시각, 청각 뭐 등등 유아특수에 나오지 않는 파트를 빼고 나머지 12가지 정도를 써 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공부할 때 일단 기본 이론서 틀대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어요. 그러고 선생님 항상 "복습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사실 학원 갔다 오면 진이 다 빠져 가지고 사실 공부를 할 체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원 다녀온 날은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냥 쉬고 그다음 날 또 다시 심기일전해서 책을 펼친 다음에 어제 들었던 내용을 복기하면서 '이 내용 어제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선생님이 이런 예시를 들어 주셨지.' 뭐 이러면서 그냥 좀 생각을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읽어보는 형태로 개념은 그렇게 네 강의를 수강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했고 이제 어느 정도 개념 이론 개념 강의가 다 끝났을 때쯤에서는 서진 선생님 도식화가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식화를 제 서브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뭐 다른 좋은 서브 노트 이런 거 구할 수 있지만 근데 굳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눈에는 그냥 도식화에다가 제가 그냥 그날 배운 내용들을 제 글씨체로 쓰면서 한 번 더 머릿속에 들어오고 네 그러면서 특수교육학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도식화 토대로. 그게 가장 깔끔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나중에 그리고 쭉 돌아볼 때 되게 뿌듯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기출은 이제 또 한 5월 달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또 기출에 대한 강의를 또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강의의 그 계획표에 따라서 여기서 듣기 전에 이제 미리 한번 개념을 복습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그날 또 수업에 맞게 네 수업을 받고 '아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하다.' 뭐 이런 걸 깨달으면서 또 복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한 편은 아니고 그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이렇게 파트가 12 개가 정도가 있으면 '아 오늘은 뭐 정서랑 자폐를 하겠다.' 사실 공부하다 보면 정서랑 자폐는 정말 이제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얘는 진짜 같이 해도 뭐 2 시간 안에 개념 해독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빨라지는데 네 이렇게 뭐 2 개를 묶고 문행은 양이 좀 많으니까 반 나눠서 뭐 문행 1 파트, 문행 2 파트 뭐 이런 식으로 하루 날을 잡아서 특학은 이 정도 저만의 그 계획서에 써 놓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도식화 기반으로 뭐 기출은 기출대로 부족한 부분을 또 네 따로 빼서 더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제가 가장 어려웠던 어렵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파트는 이제 지체랑 사평, 공학 파트인데 이 부분을 가장 마지막에 빼 놓고 진짜 중요한 부분만 아니면 제가 뭔가 많이 틀릴 것 같은 아니면 키워드가 좀 어려운 뭐 이런 걸 토대로 암기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어요. 저 공부하는 거 싫어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런 저도 문제를 진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아 그냥 이거다.' 답을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네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경험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유아인데 사실 일반 유아는 한 4 월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은 좀 급했는데 특수교육학을 더 중요하게 아직까지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유아는 좀 늦게 시작을 한 편이라
근데 일반 유아 역시 이제 생각해 보면 정말 암기밖에 답이 없는 과목이라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일단 지스쿨의 이주혜 선생님 걸로 기반을 좀 다지다가 좀 그래도 세부적으로 더 다뤄봐야겠다 했을 때는 이땡건 선생님의 책을 활용해서 저 혼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얘는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개론, 강론을 유아 특수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정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빼서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고 특수교육학이랑 일반 유아랑 이런 비중을 생각했을 때 사실상 거의 반반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번 시험에서는 많은 비중이 출제되었거든요. 그래서 개론 강론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빨리 시작하시고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얘는 정말 많이 읽어봐야 되고 정말 마지막에는 암기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유아특수교육학은 서진 선생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공부를 했고요. 사실 서진 선생님 강의만 들어도 유아특수교육학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특수교육학이랑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서 그 부분을 따로 빼서 중요한 부분 순서대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장특법은 정말 양이 많아서 사실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한 주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스터디 원들이랑 기상 미션을 아침 기상 인증 스터디를 할 때 장특법을 한 줄씩 한 조씩 써서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정말 매일매일 하였고 아니면은 조이쌤이랑 서진쌤이 만들어주신 어플이 있는데 장특법 퀴즈 같은 어플을 활용해서 뭔가 공부하기 싫을 때 그럴 때 저의 그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차 그걸 활용했던 것 같아요. 누리과정은 싱송 스터디라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그냥 심심할 때 틀어놓고 듣거나 아니면 스터디 원들이랑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정이 이번에 된지 모르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친구한테 듣고 개정됐대. 그래서 그걸 급하게 또 바꿔서 외우느라 마지막에 거의 단기 암기식으로 했는데 이번 시험이 나왔더라고요. 개정된 버전으로 나와서 이건 정말 운에 맡기는 게 아니면 개정이 되는 시기를 잘 확인해서 개정된 것으로 빠르게 외우시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개정되면 무조건 문제에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시험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교직 논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사실 교직 논술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아직 기본 개념도 머리에 없는데 내가 지금 논술을 준비해서 뭐 하냐 이런 태도였어요, 제가. 근데 이게 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글을 그 줄글로 길게 쓰는 경험이 사실 거의 다 대부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글 쓰는 거 좋아했지만 교직 논술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서 서진 선생님 교직 논술 이런 책을 바탕으로 그냥 문제에 나오면 시간도 처음엔 정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일단 써보고 모범 답안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이런 문장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익숙해지자라는 생각으로 초반에는 한 5월부터 하기 시작했고 사실 꾸준히 하진 않았고요.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해보자. 아차 갑자기 이제 다른 공부 열심히 하다가 맞다 교직 논술 이렇게 순간 머리를 딱 치고 지나갈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일단 키워드를 써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기본 개념이 머리에 있는 게 1 순위인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그냥 틀 자체를 암기해서 그냥 키워드를 끼워 맞추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 개념, 특수교육학이나 일반 유아 같은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먼저 다 이렇게 놔둔 다음에 준비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근데 글 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계속 이런 기본 공부를 하면서 한 문제씩은 뭐 일 주일에 한 문제, 두 문제씩은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은 어쩌면 1 년을 달리는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멘탈 관리 방법인데 저는 그냥 주제를 이렇게 적어 놨어요. "임고생도 사람이다. 절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휴식은 필수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제가 공부를 싫어하고 노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저는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놀면서 공부했다."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 1 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초반에 뭐 1 월에서 5 월까지는 뭐 일 주일에 주말은 다 쉬어 버렸어요. 왜냐면 저는 노량진에 있기 때문에 노량진에 있으면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그냥 뭐 정신적으로 막 힘든 게 좀 한 번씩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서 그럼 저 바로 기차표 끊고 본가로 도망을 쳤는데 본가 가면 공부를 그냥 안 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틀을 그냥 쉬어 버렸고 대신 이렇게 이틀을 쉬면 오히려 좋은 점이 뭐냐면 문득문득 그 기본 이론 개념의 키워드들이 머리를 자꾸 치워가면서 뭔가 한 가지가 기억이 안 날 때쯤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빨리 공부해야겠다.' 빨리 가서 책을 펼치고 연필을 든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 빨리 가야겠다 노량진에 다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월요일 날 일찍 오거나 일요일 저녁 때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쉬어 버리면 오히려 여러분 공부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 년의 긴 시간을 위한 저만의 팁을 나열해 보았는데 첫 번째가 우울 모드를 버리는 거예요. 뭔가 절대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좀 나아지기 위해서 이 시험을 선택한 거고 이제 뭐 어쨌든 공무원 준비를 하는 거니까 네 평생의 직장을 위해서 지금의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우울 모드를 버리고 '남들보단 좀 낫다. 그래도 뭘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좀 그래도 뿌듯하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나는 뭐 백수 아니고 임구생이다.' 뭐 이렇게 네 계속 자기 자신을 레벨업했고요. 그다음은 꾸준함 속에 달달한 한 스푼이라고 써 놨는데 하루에 한 개씩은 행복할 만한 그런 사건을 꼭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한 거. 뭐 예를 들어 오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었으면 뭐 길 가다가 뭐 진짜 달달한 맛있는 빵을 사 먹거나 아니면 오늘 뭐 한 3 시밖에 안 됐는데 그냥 평일이고 3 시지만 '아 몰라. 나 오늘 좀 오전에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스터디 카페를 뛰쳐나오거나 그럼 진짜 그냥 주변에 뭐 한강을 걸으러 간다든지 그냥 혼자 막 산책을 한다든지 노래를 듣고 막 그런 네 이런 사소한 행복을 하루에 한 개씩은 꼭 채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힘들지 않았던 네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된다.'라는 마인드를 장착했고요. 그래서 전 친구들조차 "아 너 그거 1년 안에 되겠어?" 뭐 아니면 "안 되면 어떡해? 너 안 될 그 이후의 계획은 세웠어?"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도 답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고 그냥 '그럴 수가 없지. 나는 어차피 될 건데.' 뭐 이런 생각으로 네 공부를 안 하는 날에도 그냥 '나는 될 거야.' 뭐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었던 것 같고 네 마지막이 이제 팔랑귀 접기인데 남의 말 같은 거를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는 오늘 이만큼 했어." 10 시간을 했대요 공부를. 근데 10 시간? 그거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하루에 4-5 시간만 순봉을 해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막 남들은 막 옆에서 10 시간을 했고 자기 오늘 뭐 새벽 6 시에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 스터디 카페에 앉아 있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 그 올바른 방법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냥 네 진짜 나만의 기준. 네 나만의 그 마지노선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 뭐 공부를 이만큼 했고 정리를 정말 예쁘게 했고 아 오늘 순공 시간 하면서 이렇게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뭐 이런 게 정말 사실은 '아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막 예쁘게 정리한 서브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서브노트 같은 거 하나도 없는 사람 이렇게 봤을 때 전 서브노트 같은 걸 정리하지 않았던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제가 합격하고 오히려 그분이 떨어지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막 그런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야 돼.' 이거는 진짜 없어요. 그냥 할 만큼만 하고 자기가 버틸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게 네 그 멘탈 관리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1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절대 정답은 없으니까 네 제 합격 소개를 듣더라도 절대 따라하시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필요한 것만 써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